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와 교인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극우적 정치 성향을 지닌 교인은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한 극우적 목소리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극우로 오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사건들을 모아 기록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최초의 사건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길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인천 강화에서 친환경 농작물 파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생명과 나눔의 소중함을 되새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정치적 이념은 매우 다양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우적 정치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10%에 불과한데 이들이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한국교회는 극우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전광훈, 손현보 목사 등 일부 목회자들의 극우적 발언이 시민사회에 반감을 샀고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선교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편에선 한국교회가 극우적 발언을 일삼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들을 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교단 총회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를 극우 집단으로 오해하는 정서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안에 극우적 정치 성향을 가진 목회자와 교인은 얼마나 될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극우적 정치 성향을 가진 교인은 1000명 중 135명, 13.5%로 나타났고 목회자 500명 중에는 64.5명, 12.9%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중 스스로를 극우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우선 응답자에게 이념 성향을 물었습니다. 자신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서부지법 사태의 성격을 질문했고 국민 저항권이라고 정당화한 응답자를 극우로 분류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인과 목회자 중 극우적 정치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10%가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광장에서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다수를 점유한 중도적 입장들이 부각되지를 못하고 보수 교계 내 극우적 소수가 전체 교회의 목소리처럼 과잉 대표되고 중간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좌표찍기와 같은 그런 비난 때문에 침묵을 강요받거나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분별로 보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순으로 극우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로 응답자 51명 중 34.1%가 극우로 분류됐고 권사와 안수집사 309명 중 18.5%가, 서리집사는 9.3%가, 평신도 중에는 9.7%가 각각 극우로 분류됐습니다. 다른 정치적 성향 분포도를 보면 자신을 중도라고 응답한 교인이 37.8%로 가장 많았고 보수라고 응답한 교인은 22.9%, 진보라고 답한 교인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는 보수가 33.2%, 진보는 29.6%, 중도는 20.3%로 조사됐습니다. 극우적 정치 성향보다는 중도 보수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문화선교연구원,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한국교회가 극우적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이념적 가치가 공존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통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극우적 목소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순간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런 이중적 정체성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번 조사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교인 1000명과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0%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초청해 한국교회 교육정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자주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정책을 요청하며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재훈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이사장은 평준화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권도 억압했다며 사립학교의 자율화를 통해 교육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학미션 대표단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교육정책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처음 내한한 선교사는 누구인지, 처음 세워진 교회는 어딘지, 종종 처음, 최초의 무엇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 기독교 최초의 이야기들만 엮어서 기독교 초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한국 교회가 1등, 최초, 원조라는 수식어를 지나치게 좋아한다면서 역설적으로 최초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첫 마음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 한국의 첫 성탄절은 언제였을까?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 역사 속 첫 사건들을 엮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한 1885년 12월 31일 처음 시작됐고 1888년 6월 서울에서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외국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반기독교 운동이 처음 시작됐다고 저자는 기록합니다. 72가지의 최초의 사건, 최초의 인물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상황,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자 옥성득 교수는 한국 교회사학자로 1차 사료를 연구하는 몇 안 되는 학자입니다. 그는 1차 사료, 원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알렌의 1884년 6월 21일자 일기 원본을 분석해 선교사들이 이때 정규 예배를 시작한 걸 확인했고 그때 남대문 교회는 이것이 재중원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사실은 선교사들의 첫 번째 공식적 주일 예배예요. 즉 서울 유니언 처치의 시작, 선교사들끼리의 예배였다는 거고.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한 인물은 헐버트 박사가 아니라 윤치호 선생이라고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원문을 다시 분석한 결과입니다. 어떤 글 밑에 THY가 있어요. die, 영어로. die가 있는데 이것을 누군지를 모르니까 헐버트 글이다라고 해서 띄어쓰기의 창시자는 한국에서 헐버트다라고 해서 당연히 저는 보는 순간 이거는 윤치호의 글이죠. 옥성득 교수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원조, 최초, 1등에 관심을 기울인다면서 이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내적인 동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조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논의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시초입니다. 언제 100주년 할 때, 50주년 할 때 이런 논쟁을 했어요. 쓸데없는 논쟁이죠.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최초의 사건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고 옥 교수는 전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첫사랑, 또 첫 사건, 첫 그 열정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편 옥성득 교수는 이 책에서 구약 번역의 효시를 1897년 아펜젤러의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무엘상 번역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보다 5년 앞선 1892년 배제학당의 교장 존스 목사가 출판한 구약 공부라고 수정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해마다 농도 한마당을 열어 도시와 농촌교회의 상생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친환경 농작물 파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농촌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창조 세계의 생명과 나눔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농도 한마당 준비위원회 주최로 친환경 농작물 파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감은 해마다 11월이 되면 농촌교회가 생산한 친환경 농작물로 농도 한마당을 열고 소외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오고 있습니다. 기감은 지난해부터 기후위기와 농촌 소멸을 극복하는 선교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촌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파종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친환경 파종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전례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종 예배 참석자들은 콩 3알씩 직접 심으며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와 서로 살리는 생명,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처럼 흙을 밟으며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교인들 입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실까? 씨앗이 괜찮을까? 생명과 나눔의 씨앗을 심는 일에는 황규진 중부연회 감독과 황병배 선교국 총무, 농촌선교 목회자와 교인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20년 동안 콩새알을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온 서정훈 목사는 농촌의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마을 공동체 재생을 위한 농촌 선교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농촌이 문제여서 떠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의 문제라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농촌을 모여들게 하는 자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그것이 이제 농촌에서 씨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종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 역시 교단 차원에서 농촌을 전담하는 부서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농촌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이 강화 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 연회에서도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앞으로 이 쇠락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생명의 문제를 일으켜야 우리 감리교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농촌 문제를 전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인력들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 젊은 목회자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13년 전부터 농도 한마당을 열어 도시와 농촌교회의 상생을 모색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친환경 농작물 재배를 넘어 농촌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에 나섰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어제 총회회관에서 1차 총신 운영이사회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성산교회 김성환 목사를 운영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종혁 합동총회장은 총신 법인이사회가 이사 8인의 총회 추천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이사회의 복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신 운영이사회는 우선 이번 회기에 운영규칙을 만들고 오는 가을에 열리는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운영이사회 구성을 결의해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노회에선 운영이사회 복원 반대를 헌의한 상태여서 총신 운영이사회 문제는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예장 백석총회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회 재건을 지원하고 지역 선교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두 기관은 모두 4억 5천만 원 규모의 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아대책은 피해 교회 건축 지원과 더불어 온마을 프로젝트, 희망상자 캠페인 등 지역사회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은 교단 차원의 협력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 선교의 회복과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전적 설교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오는 6월 국가보훈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무궁화 선물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선물함은 생필품과 계절 이불 등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됩니다. 굿피플은 지난 2021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의 46.3%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